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이윤석입니다. 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정보입니다. 네, 최근에도 세트의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지역은 바이어들이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해 여러 건의 복수 오퍼가 들어가는 등 주택시장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퓨제 사운드 지역의 자세한 주택 동향과 과연 지금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적절한 시기인지, 또한 구입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이시죠. 네, 뉴스타 부동산 세틀 지사장인 유근열 사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그러게요. 네. 예, 이제 온도도 많이 낮아졌고, 좋아졌고, 네. 그래도 아직은 아침 일찍은 좀 쌀쌀하더군요. 맞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기온이 다소 올라가서요, 봄의 기온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 사장님. 예. 네, 최근 들어서 이 세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주택 열풍이 불고 있는 건지, 최근에 이 주택 동향 궁금해지는데요. 예, 우선 큰 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 주택의 어떤 열풍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런 열풍은 지난 2005, 6, 7년도에 서브프라임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서브프라임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일부러 융자를 막 내줘서 가수요를 일으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융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타이트한 레귤레이션들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싸게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융자 자격 조건이 되고 있는 정상적인 매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 정상적인 매매만으로도 엄청나게 시장이 지금 뜨거웠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곧 네.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불과 2월 달하고 3월 달도 또 천지 차이로 달라지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로 바뀌었나요? 예. 우선 그 숫자를 한번 쭉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신규 리스팅이 지난 3월 달에 어느 정도 나왔나 하면은요, 작년 3월 달 대비해서 9.4%가 더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네. 드리면, 아이고, 그러면은 작년보다 10채 중에 한 채가 더 나왔다는 얘기니까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겠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팔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주택시장의 디맨드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인가요? 더 무서운 거는 그 디맨드가 실수요자라는 거죠. 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제 그 후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유독히 다른 지역도 물론 주택 시장들이 미국 전체로 보면 좋습니다만 시애틀 지역이 이렇게까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이따가 말미에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3월 달에 신규 리스팅이 무려 작년 대비 9.4%가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토탈 리스팅, 네. 현재 나와 있는 리스팅은 1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만큼, 14%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팅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렇죠. 팔려나가는 그렇죠. 상황. 요즘에는 애지간한 주택들, 네. 또 애지간한 가격대들은 나오면 한 2주 안짝에서 거의 대부분 승부가 납니다. 예. 또 오파도 아까 진행자분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네. 거의 대부분 멀티 오파를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또 예전 같으면은 리스팅을 내놓고 첫 번째 오파 들어오면은 바로 그쪽에서 정리를 하는 게 거의 관례화되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주택 시장이 뜨거운 시애틀 쪽이라든가, 네. 또 특히 시애틀 북쪽, 프리몬트라든가 발라드, 또는 전통적으로 뜨거운 벨뷰, 또 커클랜드까지, 이런 지역들은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오늘 리스팅을 내놓으면 일주일 뒤에, 또는 길게는 열흘 뒤에 오파를 한 번에 리뷰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내놔요. 와, 이거 결과적으로는 네.
이 바이어들끼리 싸움을 하게끔 셀러가 유도를 하는 거죠. 강력한 셀러 마켓이네요, 지금요. 아주 네. 초강력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저희가 보던 내용과는 또 다른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5년, 6년, 7년도의 셀러 마켓과는 또 다른 상향을 보이고 있고 예. 그 당시에는 당연히 가수요로 인한 시장이 뜨거워진 부분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오리지널 네. 수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수요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들 시애틀 프레몬트 발라드 지역이 지금 초강세 셀러 마켓 시장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제일 큰 거로 보면은 뭐 계속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마존이 이베이를 제치고 이런 그 물건을 파는 사이트로서는 지금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예. 그와 또 견줄 만한 이제 세계적인 기업체로 이제 알리바바가 있죠. 중국 네. 기업체긴 합니다만은 그 중국 기업체가 또 시애틀에다가 미주 본사를 오픈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이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각 도시 간의 쟁탈전들도 치열하고요. 네. 뭐 일간에는 알리바바가 시애틀 다운타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마존과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익스피디아가 지금 현재 벨뷰 다운타운에 있습니다만은 2018년에 3,000명이 넘는 직원과 본사가 전부 다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미 확정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또 그 자리에 알리바바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제 소문들이 많습니다. 또 네. 시리 오브 페더럴웨이도 이제 또 이쪽으로 또 알리바바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네.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체들이 시애틀과 벨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네. 그걸로 인해서 잡이 많이 창출을 되고 있고 예년에 저희들이 80년대 중반대까지 보던 젊은 그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취업자들이 네. 잡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찾아 나가는 현상은 이제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고 예. 타주에 있었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시애틀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불었었던 그러한 열풍이 그대로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으로 옮겨왔다. 그렇다고 이렇게 봐야 봐도 되겠죠. 되겠네요. 지금 아마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익스피디아라든가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젊은 자제분들도 되겠지만 네. 젊은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에 대한 사고 방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미 상당수의 젊은 친구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에 대한 환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거기 가면 날도 덥고 물도 없고 사막화가 네. 진행 중이고 이런 얘기들을 서스름 없이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시애틀의 자연경관이라든가 깨끗한 물과 공기, 네. 좋은 교육 환경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낮은 그 주거 비용 네. 또 생활 비용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껴 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세계적인 기업체에서 워싱턴주에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다는 거죠. 주의 그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10,000을 벌어도 타주에서 내야 되는 세금보다는 워싱턴주에 내야 되는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그 종업원들도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금 시애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 한인분들도 이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죠? 굉장히 많으시죠. 네. 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제 집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가장 큰 수요의 대부분은 실수요자고요. 예. 일부 이제 현찰의 현금의 여유분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인베스트먼트 홈을 사시는 분이 주변에 보시면 조금씩 계십니다. 예. 예전에는 그 건물을 팔아서 그거를 다시 건물로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그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건물을 팔아서 주택을 인컴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렌트의 용도로 네.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예.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수요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정도의 수요는 아닙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수요다. 네. 또 이분들이 이런 이 다른 바이어와의 경쟁에서 스스럼 없이 얼마간씩 자금을 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집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어떤 원인은 제공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애틀 다운타운에 움직이는 이 집값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운타운 쪽의 집값 상승세가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죠. 물론입니다. 지금 한번 숫자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시애틀과 벨뷰를 중심으로 한 킹카운티가 지금 3월 말 현재 남아있는 인벤토리가 불과 1.34개월어치입니다. 네. 요 인벤토리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방법의 기준은 예. 보통들 이제 오늘부터 더 이상 신규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네. 여태까지 팔리고 있는 주택의 팔리는 속도가 계속될 때 예.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벤토리가 몇 달 안에 판매가 되느냐 이 속도를 저희가 재거든요. 이 속도가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남아있어야 바이어와 셀러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킹카운티는 불과 1.34개월어치밖에 남지 않았다. 네. 그리고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1.66개월. 심지어 피어스 카운티도 2.59개월어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년이라고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불과 지난달하고만 비교를 해도 어떤 예. 수준이냐면은 지난달이 킹카운티가 3.56개월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34개월어치가 남아 있는 거고요. 스노우미시 카운티도 2.55개월치가 지난달에 남아 있었는데 이게 1.66개월. 피어스 카운티도 3.22개월이 남았던 게 지금 3월 말 현재 2.59개월. 이게 0.1개월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숫자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팔려나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있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그 속도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리스팅도 초기에 말씀하셨지만은 리스팅도 예전에 비해서 좀 소폭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급속도로 소진이 되고 있다. 그 그렇죠. 말은 실수요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렇죠. 현상. 그러니까 결국 주택 열풍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시장을 물론 이제 결정이 됩니다만 예. 그거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이제 주택의 중간 가격이 네. 어느 정도나 상승을 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간 가격이 예년에 비하면 약 한 6.7% 정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킹카운티만 본다 그러면 한 8.8% 정도 상승을 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이 그러면은 주택이 크로징되는 이 팔려 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더 빠르냐면 무려 작년보다 18% 정도가 더 많이 팔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예년에 10채 팔렸다면 지금은 같은 기간에 12채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3월보다 금년 3월이 약 9.4%, 10% 네. 정도 더 주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려 나가는 속도가 그거의 2배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인벤토리는 주택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줄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주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집값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예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는 그런 보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거주할 주택을 지금 구입하는 것이 좋은 시기인지 또는 투자용 주택을 구입할 적기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지금 우선 사는 것이 적기냐 아니냐는 향후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싼 이자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리면 싼 이자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될 거거든요. 예. 우선 가격 동향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름으로 향해 갈수록 점점 더 오를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시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이자율 동향에서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죠. 매번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기관들에서 자기네들이
향후 이자율의 동향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이제 살짝 언론지상에다가 이제 흘리고 있는데 네. 그것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3, 4분기부터는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불과 또 며칠 전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 그러니 아마 4, 4분기 정도로 늦춰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왜 그 또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은 그런 말 한마디에 주식 시장이 요동을 하고 그런 말 한마디에 이 환전율이 또 요동을 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채권율이 요동을 치고 이렇기 때문에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이런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면 결국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 더 막 화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격적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고 주택에 나오는 매물 인벤토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이자율도 3, 4분기까지는 유지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금년 여름은 저희가 예년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마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네. 기대보다는 사실은 약간의 우려가 매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강력한 셀러스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적기임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네, 지금 상황에서 내가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일부 지역은 지금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 건의 복수 오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요. 예. 예. 자, 이럴 때 특히 바이어가 오퍼를 낼 때 참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 분들도 그렇지만 직접 사시는 분들께서도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이 에이전트와 많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바이어 오퍼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꼭 이거는 지켜주셔야 된다라든가 그런 팁이 있으시다면요. 우선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이어가 오퍼를 낼 때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저희가 얘기하는 컨틴전시라고 그러죠. 조건부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조건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스펙션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이낸싱, 내가 융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캐시오파들도 있기 때문에 이 파이낸싱 융자 조건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인스펙션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인스펙션을 할 게 없거든요. 이미 아직 다 올라가지 않은 주택들도 대부분이고 네. 또 되었다 하더라도 새 집의 경우에는 빌더가 워크스루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기존 주택에 대한 인스펙션과 같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이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스펙션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주택을 갈 때는 인스펙션을 빼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예. 내가 융자를 받더라도 여기에 복수 오파가 예상이 된다면 그 사전에 내가 융자 회사와 모기지 회사와 미리 상의를 하고 내가 융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네. 실제로는 내가 융자를 받더라도 조건 자체를 안 넣는 것도 뭐 다소 위험은 합니다만 어떻게 네. 생각하면 이제 워낙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이라는 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거는 복수 오파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어느 특정 가격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예. 나는 지금 이 가격에 오파를 넣습니다만 나보다 어느 다른 오파가 높은 오파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그 해당 오파를 얼마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예. 얼마만큼을 더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경매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경쟁이라는 걸 알고 집어넣는 거죠. 예. 이 경우는요. 불과 5,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써볼 이유가 거의 없었죠. 이것이 불과 3, 4개월 이내에 2,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거의 뭐 대부분의 오파에 요즘은 이런 것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을 사시려는 바이어분들께서는 바이어 에이전트 분들이 이런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을 권할 때 그거를 너무 거부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미리 인지를 하시고 네.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과연 내가 얼마만큼을 더 쓸 수 있느냐, 이제 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시는 쪽이 조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네.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또 이 가격 결정할 때가 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보통 한 10% 이상의 그런 그 프리미엄이랄까요?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더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일부 지역에서는 있는데 과연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그런 가격에 오퍼를 놔야 될지 아니면은
뭐 바이어분께서는 사실 부동산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에이전트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그 가격 책정은 어느 방법으로 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에이전트 분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뭐 보는 방법들은 서로들 뻔합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나와 있는 네. 주택의 리스팅 가격, 그리고 가장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네. 그 인근에 지금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그 주택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집들이 과연 얼마에 팔렸는지를 부동산 에이전트는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가격은 요 정도일 겁니다라는 선을 제시를 이제 보통들은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계속 하루가 다르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움직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이 가격이겠다 하더라도 이번 달은 그 가격이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을 이제 마진을 조금 더 두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예. 우선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설명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 자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바이어분들께서는 현 그 시장을 이해하시는 것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점차 더 뜨거워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점차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 시애틀 부동산 동향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시각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기신다면요. 예, 네. 우선 그 부동산에 대한 구입을 하실 때 부동산 지식이 조금 더 있으시면 사실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꼭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공부를 좀 더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닥칠 네. 부동산 열풍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경험 있고 믿을 수 있는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많이 접해보셔서 이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가 청취자분들께 부동산에 관한 바른 정보를 드리고요. 또 향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부동산 정보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425-248-4999번입니다. 네, 자, 부동산 관한 여러 동향,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12시의 정보 데이터를 들으셨습니다. 이윤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에 radiohan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됩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